이어서 김근식 미래통합당 선대위 대변인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송파병의 김근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과 똑같은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되겠죠. 지금 몇 석까지 가느냐 각 당에서 예측을 각각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형준 위원장은 개헌 저지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실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지난 문재인 정권 3년에 대한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과반을 넘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당에서도 사실은 이러저러한 경로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해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최근까지는 사실은 정권 심판의 바람이 좀 불었는데, 네. 아마 지금 질문하신 박형준 선대위원장이 어제 개헌 저지선을 언급한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사전 투표가 있었던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네. 그 이후에 일요일, 월요일 날 치러진 여론조사, 특히 접전 지역을 중심으로 일요일, 월요일 여론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진행된 이후에 주요 경합 초박빙 지역의 접전 지역을 여론조사를 일요일, 월요일 해보니까 그 결과는 약간의 여론조사의 왜곡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사전 투표가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네. 사실상 명확한 민심을 반영하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맥락에서 조금 좀 격차가 벌어지는 측면이 나와서 아마 박형준 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헌 저지선을 언급한 것은 저는 엊그저께 그 유시민 이사장이 네. 범 여권의 180석 호언장담한 것에 대해서 네. 범진보.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분들께 이제는 견제 세력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특정한 진보 세력이나 특정한 범진보 세력이 너무나 180석으로 일방 독주를 하면 민주주의가 위기다. 이런 의미에서의 아마 견제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그 심리 이런 네. 것들을 호소하게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선거 전에 읍소 전략 각 당에서 다들 한 번씩 시도해 보는 것이긴 한데요. 네. 조금 헷갈리는 거는 이 김종인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 다 엄살이고 부질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같은 당에서 다른 얘기가 나와가지고 조금 헷갈립니다.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우리 당의 선대위 차원에서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역할 분담. 네. 뭐든지 굿캅, 배드캅이 있듯이 네. 이 박형준 선대위원장은 사전 투표가 실시된 이후에 경합 지역에서의 몇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네. 그다음에 유시민 이사장의 범진보 180석 호언장담을 놓고 우리가 견제가 필요하다는 우리 야권 유권자들의 견제 심리를 호소하게 한 것이었고요. 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말한 이길 수 있다, 과반수를 넘는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역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의 그 놀라운 깜짝한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도 저희 송파병 지역에 와서 연설을 해주셨습니다만 네네. 지난 총선만 봐도 우리가 입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에서도 당시 새누리당이 그 공천 잦은 파동을 해놓고도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여론조사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이 당으로 밀려났었거든요.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심판, 정권이 지난 몇 년 동안 국가 운영을 다 장악했는데 그 정권이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민심의 심판 민심은 여전히 밑바닥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아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바로 그런 면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정권 심판의 이런 만만치 않은 기류와 민심이 바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과반 이상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일반론적인 자신감과 알겠습니다. 4년 전에 지난 총선에서의 결과 이런 것들을 아마 설명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제가 총선의 최대 승부처 아까 그 민주당에 여쭤봤을 때 가장 먼저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강원 이쪽 지역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도 많은 지역을 언급하셨는데 미래통합당은 최대 승부처를 어디로 보십니까? 당연히 수도권입니다. 당연히 수도권이다. 네, 121석. 4년 전 20대 총선에서 우리가 122석 그리고 민주당이 123석으로 한 석 차이로 졌는데요. 네. 당연히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은 우리가 사실상 압도할 수 있는 저는 지역이라고 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그게 최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지난 4년 전보다 우리가 더 월등한 성적을 내고 과반 이상을 얻으려면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하고 충청과 강원에서 선전한 다음에 결국 승부처는 수도권입니다. 네. 4년 전에 우리 수도권에서 서울이 12석, 수도권에서 사실 35석밖에 얻지 못했거든요. 네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4년 전에 사실은 최악의 수도권 성적이었습니다만 지금 정권 심판론이 밑바닥에 형성돼 있고 그리고 서로 간에 여야 간에 막말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이 도도한 민심이 내일 투표 현장에서는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연결된다면 수도권에서 저는 의회의 결과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민심이 도도한 흐름으로 표출돼서 저는 수도권에서 4년 전에 35석 이상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내주신 질문 중에 하나를 대표적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1347번님. 차명진 후보 제명권은 어떻게 된 건가요? 예, 법원에서 차명진 후보의 손을 들어줬어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이건 뭐 사법부의 판단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우리 네. 존중합니다만 이미 누차에 걸쳐서 우리 당 중앙선대위도 그렇고 김종인 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황교안 대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우리 당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윤리의 규정이라든지 최고의 권한과 그 규정에 대해서는 뭐 강론의 여지가 있고 네.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은 결국은 법리적인 논쟁을 통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존중을 합니다만은 네. 일단은 우리 당에서는 차명진 후보도 정치적인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정치인의 막말이고 이 정치적 논란과 쟁점이 됐던 거기 때문에 당에서 정치적으로 우리 후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탈당권이라고 하는 이 징계라는 게 일주일 뒤면 자동 제명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당 사람이 아닌 겁니다. 네네. 그런 것인데 일단 윤리 규정과 최고의 권한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인데요. 제가 볼 때는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명진 후보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명백하게 선을 그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결국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장악했다고 평가되고 있는 네. 사법부가 또 이 선거 막판에 미미한 시점에 또 여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는 또 일각의 우려도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차명진 후보 문제는 좀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분위기여서 여쭤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김근식 선대위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근식입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